기아 타이거즈가 하주석 트레이드를 통해 팀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냈다. 즉시 전력 강화. 그리고 눈앞에 놓인 순위 경쟁에서 반드시 승부를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선택이었다. 지난 2025-2026 FA 시장에서 기아는 최영우와 박찬호라는 두 명의 핵심 자원을 끝내 붙잡지 못했다. 주축 선수들이 연이어 팀을 떠나자 일각에서는 기아가 통합 2연패 도전 실패 이후 본격적인 리빌딩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좌절한 팀이 핵심 FA를 연달아 잃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위기의 신호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아는 애초부터 극단적인 리빌딩은 물론 이른바 리툴링에도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구단으로 평가받아왔다. 무엇보다 탄탄한 모기업의 지원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기준 국내 최상위권 규모의 기업으로 KBO 리그 구단들 가운데서도 가장 안정적인 자본력을 갖춘 모기업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기아가 당장의 성적을 포기한 채 장기간의 리빌딩을 선택한다는 시나리오는 최형우와 박찬호를 놓치기는 했지만 FA 시장 막판 김범수 영입을 시작으로 조상우와 재계약을 마무리했고 방출 시장에서는 홍건희까지 영입하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비록 올 시즌 개막전 압도적인 우승 후보라는 평가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최소한 기아가 리빌딩 모드로 전환했다는 우려만큼은 완전히 지원했다. 대형 FA 영입 실패만 놓고 보면 소극적인 행보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곧바로 대체 자원을 확보하며 전력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단의 방향성은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범호 감독은 공격력을 갖춘 내야 자원 보강을 꾸준히 원했고 그 결과가 바로 하주석 영입이었다. 만약 기아가 미래만 바라보는 리빌딩 체제였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 젊은 내야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며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우승을 포기하지 않았다. 현재 전망대로라면 하주석은 기존 내야수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주전 유격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는 2루까지 소화하며 기존 주전 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KBO 리그를 돌아보면 중앙 내야 경쟁력이 곧 팀 성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유격수와 이루수는 가장 넓은 수비 범위를 책임지는 핵심 포지셔닝 동시에 이 자리에서 공격력까지 갖춘 선수가 버티고 있다면 팀 전체 전력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하주석의 가치는 단순히 유격수 한 자리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상위 타선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하위 타선에서 득점 기회를 이어주는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어느 위치에서 뛰더라도 지금까지 중심 타선 의존도가 높았던 기아 타선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크다. 특정 몇 명의 스타 선수에게만 득점을 의존하는 팀보다 타선 전체가 고르게 생산력을 발휘하는 팀이 장기 레이스에서는 훨씬 강하다. 시즌이 길어질수록 중심 타선이 동시에 슬럼프를 겪는 시기는 반드시 찾아온다. 바로 그 순간 하위 타선에서도 꾸준히 출루와 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존재한다면 팀 전체 득점력의 하락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기아가 하주석 영입을 통해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기아는 지난 23일 광주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연패를 당하며 힘겹게 이어오던 4연승의 상승세가 멈춰섰다. 이 여파로 선두 삼성 라이온즈와의 격차는 어느덧 7겹, 숫자만 놓고 보면 선두 경쟁에서 한 발 멀어진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순위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아는 2위 KT 위즈와는 4.5경기 차, 최근 흐름이 다소 흔들리고 있는 3위 LG 트윈스와는 불과 3경기 차에 불과하다. 반대로 아래에서는 5위 두산 베어스가 단 한 경기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두 삼성과의 거리는 다소 벌어졌지만 2위와 3위권은 충분히 사정권 안에 있다. 남은 후반기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표는 언제든 크게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뒤에서 추격하는 두산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더 벌리는 일이다. 하지만 기아가 이번 하주석 트레이드를 단행한 이유를 단순히 4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번 결정은
그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겠다는 강한 승부수. 가깝다. 만약 목표가 단순히 가을 야구 막차를 타는 것이었다면 시즌 막판 귀중한 자원을 활용해 즉시 전력을 보강하는 대형 트레이드까지 감행할 이유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번 영입은 4위를 지키겠다가 아니라 2위, 3위까지 충분히 노려보겠다. 는 구단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현재 기아의 타선은 전체적인 짜임새만 놓고 보면 결코 나쁜 수준이 아니다. 어느 팀이나 시즌을 치르면서 기복은 있기 마련이고 기아 역시 일시적인 타격 침체를 겪고 있을 뿐 전체적인 공격력의 뼈대 자체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주석이 기대만큼 빠르게 팀에 녹아든다면 타선의 생산력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앞으로 남은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주석이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선수는 기존 동료들과의 호흡을 맞추고 새로운 팀 컬러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적응 기간을 얼마나 짧게 줄이느냐가 곧 팀에 가져다줄 시너지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범호 감독 역시 이러한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며 하주석을 어느 타순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또 유격수와 이루수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것이 팀 전력에 가장 큰 도움이 될지를 계속 고민할 것으로. 하지만 타선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후반기 순위 싸움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마운드, 특히 선발진의 안정감이다. 아무리 타선이 많은 점수를 뽑아낸다고 해도 선발진이 초반부터 흔들린다면 승리를 지켜내기는 쉽지 않다. 결국 기아가 진정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주석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타선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마운드 역시 지금보다 안정감을 되찾아야 한다. 이미 자본력과 적극적인 전력 보강 의지를 여러 차례 증명해온 구단인 만큼 이번 하주석 영입 역시 단순한 단기 처방이 아닌 분명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관심은 하나로 모아진다. 과연 하주석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얼마나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범호 감독의 과감한 선택은 과연 기아를 다시 상위권 경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 있을까? Win now, win now. 를 선언한 기아. 하주석이라는 새로운 퍼즐 조각이 과연 팀 전체의 그림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이번 승부수가 후반기 순위표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KBO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